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용비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중국 항저우입니다. 제가 중국 항저우까지 나와 있는 이유는 한국에 출시하는 중국 차들을 모조리 시승해보기 위해서인데요. BYD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지커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샤오펑이 들어온다고 해요. 샤오펑, 우리나라의 엑스팩 모터스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법인까지 다 설립을 완료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출시가 유력한 차 중에 하나는 역시 이번에 새로 나온 샤오펑 P7이라는 세단입니다. 이 P7 대체 어떤 차인지 오늘 시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5017mm, 너비는 1970mm, 높이는 1427mm, 휠베이스는 3008mm 정도 되는 크기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는 그랜저 정도인데 너비는 그랜저보다 더 넓고 높이도 더 낮은 이런 크기의 세단입니다. 그랜저는 조금 더 전통적인 3박스 세단의 느낌을 강조했다면 샤오펑 P7은 같은 크기의 자동차지만 훨씬 더 로우 앤 와이드한 스포츠카의 프로포션이 구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샤오펑 P7의 실루엣을 보면 이 앞부분 본이 시작하는 지점이 굉장히 낮고 루프라인을 타고 뒤로 쭉 흘러서 이 뒤쪽 트렁크까지 그냥 유선형으로 부드럽게 떨어지는 이런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약간 물방울 같은 쉐입의 느낌이 들어요. 물방울 같은 실루엣으로 차를 디자인해 놓으면 공기저항 계수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차는 지금 전 세계 세단 중에서 가장 공기저항 계수가 낮은 수준이 0.201 수준의 공기저항 계수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확실히 이 디자인에서부터 공기역학을 신경 썼다는 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전면 디자인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까지 샤오펑은 샤오펑 로봇페이스라는 이름의 그 패밀리 룩을 적용해 놨었습니다. 이번에 독일 IAA 모빌리티에서 공개한 최신의 이 P7 스마트 페이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의 특징을 보면 좌우를 가로지르는 이 H자 램프가 적용됐습니다. 이거 현대차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현대차도 차세대 아반떼나 이런 차들에서 차체를 쭉 가로지르는 H자 램프를 적용할 걸로 예상되는데 샤오펑이 그 디자인을 P7에서 먼저 해놓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혹은 이쪽 부분을 떼놓고 이쪽 부분만 보면 약간 람보르기니의 입실론 램프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람보르기니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강렬한 그 인상을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DRL이 굉장히 얄쌍해서 첨단의 자동차 느낌을 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샤오펑의 스마트 페이스라는 디자인은 어쨌든 이 스마트한 기능을 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스마트한가 보면 헤드램프가 언뜻 봐서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죠. 이 검정색 바 부분에 헤드램프가 숨겨져 있는 디자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헤드램프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야간에 헤드램프를 켰을 때 이 헤드램프가 딱 나타나도록 만드는 그런 똑똑한 디자인을 해놓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전면 카메라나 아니면 초음파 센서 같은 것들은 이 범퍼에 대놓고 노출이 돼 있거든요. 초음파 센서는 안 되더라도 이 전면 카메라는 이 블랙 하이글로시 패널에 통합했으면 훨씬 더 스마트한 인상을 줄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범퍼 하단 부분에는 번호판 좌우로 액티브 에어플랩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공기역학적으로 도움을 줄 때는 액티브 에어플랩이 닫혔다가 이 배터리 냉각이나 모터 냉각이 필요할 때는 액티브 에어플랩이 열렸다가 하는 이런 에어플랩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마트한 기능들이 이 차의 디자인에 통합이 돼 있다. 그래서 스마트 페이스다라고 샤오펑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프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보닛이 이렇게 긴 게 전기차에 이렇게까지 보닛이 길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하거든요. 대백이랑 엔진이 들어갈 것도 아닌데. 그러면 프렁크 공간은 넓을까? 트렁크 공간을 지금 봤을 때 트렁크 공간도 그렇게까지 넓지는 않습니다. 지금 56리터 정도 되는 트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저게 실질적으로 뭔가 물건을 수납하거나 할 수는 없을 걸로 보여요. 제 백팩이 하나가 딱 들어갈 정도, 그냥 요 정도의 트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까지 넉넉하지는 않네요. 앞쪽 보닛이 엄청나게 길쭉한 거에 비해서 이 안쪽의 실용성은 그다지 없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워셔액 같은 경우 검정색으로 뚜껑을 처리해놨는데 이런 것들도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걸 알 수 있는, 샤오펑 로고에도 이렇게 램프가 들어오는 도정면에 아예 통합이 되어 있는 발광이 되는 램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져보면 여기만 따끈따끈하는 발광과 발열이 되는 그런 램프를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측면에서는 20인치 타이어가 기본 적용되고요. 옵션으로는 21인치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그런 휠 디자인을 해놓고 있고, 안쪽에 휠 너트나 볼트가 보이지 않도록 이런 커버도 만들어서 넣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휠 디자인을 봤을 때 약간 기아의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휠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타이어 같은 경우는 맥시스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타이어 회사죠.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고가의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저렴이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사이드 리피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 시에 발광이 되는 청록색 램프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청록색 램프는 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시작한 램프예요. 방향지시 등과 신호등 색깔이나 도로의 많은 램프들과 상관이 없는 그런 색깔의 램프를 찾아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최초로 적용했던 겁니다. 이 차가 자율주행
중임을 알려주는 표시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측면 디자인을 조금 더 보면요, 기본적으로 히든 타입 도어 캐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도어 래치예요. 살짝 당기면 문이 살짝 열리는 이런 타입의 이 도어 캐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 뒤쪽 부분이 전동으로 팝업이 되는 이런 구조의 이 팝업 도어를 갖추고 있고요. 그러면서 위쪽에 프레임이 없는 프레임리스 도어도 장착해 놓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레임리스 도어를 장착하면서 이 창문 면이 하나로 매끈하게 처리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더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임리스 도어뿐만 아니라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도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이 테두리까지가 전체가 다 미러인, 폴스타부터 적용됐던 이런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도 적용되면서 한층 더 깔끔한 디자인을 강조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측면 도어 패널에도 캐릭터 라인이 빡빡 지나가는 게 없이 그냥 매끈한 면으로만 처리를 해놓고 있어서 이 디자인적으로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충전구는 이런 식으로 전동식 충전구도 갖추고 있네요. 자, 후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펑 P7 액티브 리어 윙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10단계로 이 윙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대 다운포스를 90kg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해요. 이 차가 물방울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뒤쪽의 접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액티브 리어 윙을 통해서 이 뒤쪽에 다운포스를 발생시키면서 뒤쪽을 좀 눌러줄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기능도 갖춘 걸 볼 수 있네요. 이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표시등이 똑같이 장착되어 있고요. 한번 방향지시등도 켜볼까요?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작아? 전체적인 램프의 화려함에 비해서 이 방향지시등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따라가는 차가 이 차가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을 자칫하면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작은 방향지시등 램프를 갖고 있네요. 자, 한번 트렁크도 열어보도록 하죠. 오, 쿠페형으로 부드럽게 떨어지는 루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치 타입으로 트렁크가 열리는 걸 볼 수 있고요. 저도 BMW i4라고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는 차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열리는 차가 훨씬 더 편리합니다. 짐을 조금 더 편하게 수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강점이 있어요. 샤오펑 P7 같은 경우 트렁크는 VDA 기준으로 575리터의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골프백이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공간, 그리고 보스턴백이 2개 정도 추가로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그 정도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중형 캐리어 기준으로 4개 정도까지 딱 맞게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히든 스페이스도 있는지 볼까요? 오, 이 안쪽에는 이렇게 히든 스페이스가 장착되어 있고요. 비상용 삼각대 만들어 놓고 있고 버닝고리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출시하게 된다면 여기에 의무적으로 이 비상용 소화기 같은 것도 충분히 거치해 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히든 스페이스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트렁크 마감도 깔끔하긴 한데 확실히 BMW i4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네요. 이 프리미엄 자동차들은 트렁크 안쪽에 실은 짐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러기지 스크린 같은 거를 장착해 놨거든요. 이 샤오펑 P7 같은 경우는 러기지 스크린은 별도로 없어서 이 트렁크 안쪽에 짐이 밖으로 그냥 보이는 거, 냄새 같은 것들이 승객석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트렁크를 갖고 있는 건 살짝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샤오펑 2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왔을 때 느낌은 레그룸 같은 경우는 넉넉합니다. 주먹이 한 2개가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공간. 제가 키가 185cm인 성인 남성인데 그런 건장한 성인 남성이 타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이 타기에 천장 공간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글래스 루프를 적용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머리가 그냥 닿아요. 이 엉덩이를 이 뒤쪽에 바짝 대고 앉았을 때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천장에 정수리가 그냥 닿아버려요. 이 샤오펑 P7은 이 물방울 실루엣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뒤쪽 루프라인이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헤드룸 공간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아쉬운 점으로 느껴지네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좀 편하게 가려면 이렇게 아예 엉덩이를 빼고 앉아야지 그나마 헤드룸 공간이 나오는 정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트 같은 경우는 나파 가죽 시트를 적용하고 있고 이 가죽 표면의 코팅이 굉장히 얇은 이런 시트를 적용해 놓고 있어서 만져봤을 때 굉장히 시트 촉감이 부들부들한 이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그리고 앞쪽에 2열 승객을 위한 8인치 디스플레이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테슬라랑 비슷하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샤오펑 2열에서 조금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도어 개방 버튼입니다. 지금 이렇게 전자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작동을 안 할 때 물리적으로 안에 승객이 도어를 강제로 개방할 수 있는 물리적인 레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강제로 개방하는 버튼이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기는 한데 이거를 누르고 당겨서 강제로 개방해야 되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직관성이 조금 부족해서 안전성에 있어서 약간 취약함이 있는 부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1열도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1열 이런 느낌이네요. 다른 수많은 중국 차들과 마찬가지로 중앙에 16대 9 비율의 디스플레이 하나, 그리고 계기판을 대체하는 작은 디스플레이 하나가 이렇게 장착된 것도 볼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295 칩을 기반으로 작동됩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하고, 지금 그리고 이런 화면도 굉장히 재밌죠.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날씨에 맞게 비가 오는 상황을 또 표현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차를 이렇게 돌려서 부드럽게, 와 그냥 우리 태블릿이나 핸드폰에서 이 화면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작동되는 거, 이런 것들도 고성능의 이 칩이 들어가면서 가능해지게 된 거고요. 근데 샤오펑은 이 차의 기능들을 조작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진 않고요. 이쪽에 별도로 버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열고 닫고, 리어윙을 열고 닫고를 항상 고정되어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요즘 다른 많은 중국차 회사들이 그렇듯이 다양한 이 서드파티 앱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여기 iQII 같은 이 중국의 OTT 서비스도 내장해 놓고 있어서 동영상 같은 것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 샤오펑이 출시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맞는 OTT 서비스로 바뀌게 될 겁니다. 뭐 왓챠나 웨이브 아니면 넷플릭스 이런 걸로 바뀔 수도 있겠죠. 자, 음악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 빅뱅 노래로 쭉 세팅을 해놨네요. 샤오펑은 별도로 오디오 브랜드를 붙여놓거나 하지 않습니다. 샤오펑 자체 오디오 시스템을 탑재했다고 하고요. 스피커는 23개, 지금 7개의 채널, 1개의 서브우퍼, 그리고 천장 스피커 4개까지 장착되어 있는 7.1.4 환경을 완벽하게 구현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확실히 지금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이 사운드가 나를 이렇게 감싸는 서라운드의 효과가 있는 건 확실히 느껴지네요. 이 사운드의 출력도 나름 괜찮은 것 같고 해상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별도의 브랜드가 없는데도 꽤 고품질의 사운드를 만들어 놓고 있네요. 그래서 이쪽에 올려놔도 무선 충전이 되고 이쪽에 올려놔도 무선 충전이 되는 이 듀얼 무선 충전 패드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샤오펑 P7 1열에서 가장 놀라운 건 이 87인치 HUD입니다. 지금 HUD에 AR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영상이 재생되고 있어요. 지금 앞에 차가 칼치기를 해서 내 앞으로 들어온 상황, 이럴 때 이 차가 짜증나잖아요. 빵빵거리거나 하이빔을 쏘거나 그러기 참 애매하죠. 그럴 때 이 차가 HUD에서 앞에 못되게 칼치기를 한 그 차한테 이모티콘을 막 쏴주는 가상의 오물을 투척하는 이런 화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거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지금 HUD에서 정차 중에는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경로라든지 샤오펑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 XNGP 화면이 또 여기 나오기도 하는 그런 정말 기능적으로 훌륭한 이 AR HUD가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자동차의 HUD 중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HUD가 바로 이 샤오펑 P7에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30분밖에 없어가지고 급하게 좀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기 P7을 시승해 볼 텐데요. 와, 컬러 보세요. 일단 컬러가 M4 컬러, GV60 컬러. 아무튼 이 차 바로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NGP부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샤오펑은 XNGP를 HD맵 기반으로 작동을 했었습니다. 도로에 어디에 신호등이 있는지, 횡단보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는 고정밀 지도와 뭐 라이다 센서, 레이더 센서, 온갖 센서들을 퓨전해서 이 XNGP를 구동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샤오펑은 이 방식을 크게 바꿨습니다. 테슬라 FSD처럼 오로지 이 차가 카메라만 가지고 이 도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이 차의 AI가 그 도로에서 어떻게 주행할지를 판단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엔드투엔드 머신러닝 방식의 자율주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샤오펑은 이제 HD맵 고정밀 지도가 없는 지역에서도 XNGP가 구동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이 차가 카메라를 보고 주변 도로 상황을 인식해서 이 XNGP를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르는 지역에 가도 이 차가 알아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말인즉슨 국내에 출시하게 되더라도 어쩌면 이 샤오펑의 이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규제만 허용이 된다면 이 샤오펑이 이 XNGP를 국내에도 출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내비게이션 경로만 입력해 놓으면 그 내비게이션 목적지까지 차가 알아서 주행을 해주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 한번 성능을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는데 자, 알아서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주행을 합니다. 저는 페달이랑 핸들 조작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자, 갑니다. 자, 유턴. 와, 지금 저쪽에 저 도로 공사하는 차가 그냥 세워져 있는 상황인데 그 차를 싹 피해서 유턴을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그리고 스스로 앞에 렉서스 차량이 좀 느린 속도로 가니까 차선을 1차선으로 바꿔서 가속해서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네요. 핸들에 정전식 센서가 들어있어서 어쨌든 핸들에 손은 올려놓고 있어야 됩니다.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이 아니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스스로 잘 주행을 해줍니다. 지금 차선 중앙을 잘 맞춰주는 건 물론이고 복잡한 도심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고속도로가 아닌 도심 지역이거든요. 이런 일반 도로에서도 잘 작동되는 거 볼 수 있고 HUD가 미쳤습니다. 내가 지금 차선 중앙을 유지해서 잘 가고 있다는 이 화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비게이션 경로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 차의 지금 현재 속도나 이 차의 주행 경로나 이런 것들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디스플레이에 시선을 뺏길 필요 없이 전방을 주시를 계속 하면서도 이 차의 주행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은 기능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HUD의 중요성은 미래 자동차 시대에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샤오펑은 이 자율주행 칩마저 이제는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에 의존하지 않고 샤오펑이 자체 개발한 튜링 칩이라는 걸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펑의 튜링 칩은 샤오펑이 처음으로 개발해본 칩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엔비디아 올인 X칩 대비해서 성능이 월등히 더 뛰어납니다. 750톱스의 성능을 갖춘 칩이고요. 이 칩이 샤오펑 P7에는 무려 3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펑의 자체 튜링 칩을 이용해서 초당 2250조 회의 연산을 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샤오펑의 XNGP를 켜고 이 주행을 해봤을 때 이 주행하는 방식이 사람의 판단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가 지금 차선을 껴야 되나? 내가 지금 3차선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상황이 왔을 때 XNGP도 내 마음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똑같이 그 차선으로 옮겨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펑의 XNGP는 중국의 다른 수많은 경쟁 업체와 비교했을 때도 확실히 톱티어에 있다는 게 딱 느껴지네요. 저희가 지금 BYD나 지커나 다양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시승을 해봤는데 그런 브랜드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샤오펑의 이 자율주행 수준이 가장 뛰어난 수준으로 느껴집니다. 샤오펑 P7 같은 경우는 싱글 모터 모델이 있고 듀얼 모터 모델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승하는 이 샤오펑 P7은 듀얼 모터 모델이고요. 최고 출력은 무려 593마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구간이니까 여기서 한번 살짝 가속을 해볼까요? 자, 가속! 오호호호! 오, 확실히 593마력이라는 출력이 무색하지 않게 아주 강력한 출력을 보여줍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제로 100은 단 3.7초라고 하는데 역시 그 숫자에 걸맞는 강력한 출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심에서든 고속에서든 추월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든 답답한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법한 그런 훌륭한 수준의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샤오펑 P7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샤오펑은 이 CEO 허 샤오펑 자체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존경하는 사람이고 이 샤오펑은 테슬라의 많은 부분들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배터리 용량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그렇죠. 구체적으로 몇 킬로와트 배터리가 들어갔는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LFP 배터리 모델이 있고 NCM 배터리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NCM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이고요. NCM 배터리는 CLTC 기준으로 82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역시 CLTC 기준 너무나 널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 주행거리를 보면 지금 배터리가 딱 50%가 남아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286km로 나오고 있어요. 실 주행 가는 거리는 560km나 되는 그런 실 주행 거리를 보여줄 걸로 예상됩니다. 아마 국내 인증을 받아도 500km대의 주행 거리는 너끈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되네요. 그리고 샤오펑은 P7을 가지고 독특하게 24시간 레그 레이스를 스스로 테스트 트랙에서 수행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충전하고 풀로 가속하고 이거를 24시간 동안 하면서 3,961km를 주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의 내구성이나 모터의 내구성이 우리가 24시간 내구 레이스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다라는 걸 또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기도 해요. 샤오펑 P7 지금 주행해보면서 가장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승차감입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시승하는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이 아주 잘 돼 있는 도로이기는 하지만 이런 도로에서 거의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가짜처럼 보여질까봐 쉽사리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솔직히 이 노면의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고급 세단하고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진짜 폭신폭신하고 말랑말랑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P7에는 듀얼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고를 조절해주는 싱글 챔버 에어 서스펜션하고는 다르죠. 이 듀얼 챔버 에어 서스펜션은 이 서스펜션의 감쇄력까지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로 승차감에 영향을 주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승차감이 구현되어 있어요. 이 차가 지금 가격이 4,400만 원대 자동차인데 이런 차량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차고를 조절해줄 뿐만 아니라 노면 상황에 맞춰서 이 스프링 강도를 조절해주면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랜저랑 비슷한 크기의 자동차인데 그랜저랑 비교했을 때도 부족함이 없는 수준의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율주차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샤오펑도 차에서 내려도 차가 알아서 주차하는 기능이 있어요. 일단 주차 공간을 먼저 탭하고요. 자,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자동차가 스스로 주차하고 저는 그냥 집에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차 혼자 주차하게 하고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저는 그냥 차 이렇게 주차하게 하고 그냥 집으로 가면 되지만 어떻게 주차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차가 아무도 지금 안 타 있습니다. 저희 안에 카메라 부착돼 있으니까요. 아무도 없는데 차가 혼자서 주차를 하고 살짝 삐뚤었는데 그러면 나왔다가 잘 들어가네요. 지금 이 주차 공간에 뒤쪽에 나무가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완료를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가서 주차를 하고 이 마무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주차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주차를 마치고 차가 스스로 락까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샤오펑 P7을 시승해봤는데요. 중국 내에서 시작 가격은 21만 9,800위안부터 우리 돈으로 한 4,420만 원부터 시작하는 자동차입니다. 이 차는 앞으로 국내 출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동차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중국에서 시승을 해봤을 때 이 XNGP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가속 능력이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상품성이 높은 자동차로 느껴졌습니다. 국내 시장에 이 차가 출시되게 되면 치열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그뿐만 아니라 강력한 매기가 될 걸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오늘 차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